네, 그럼 이어서 시장 점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테고, 그리고 지수를 보고 있어도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좀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흐름 자체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지지난주부터 뾰족하게 막 이렇게 매매하기가 쉬운 시장은 아니었었고요. 특히 지난주 들어서면서부터는 뭘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 정도로 시장에 많이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정으로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일단 실적 시즌 접어들면서부터 특별히 모멘텀을 찾기가 많이 어려워졌고요. 일단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도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순서대로 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당분간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뭐 급격하게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조정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목별 조정이 상당히 좀 많이 강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유가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 유가 45불 때가 일단 셰일 오일의 생산 단가랑 같기 때문에 45불을 넘어가면은 사실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뭐 물론 달러 약세 때문에 유가가 그동안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45불 때 넘어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되밀려 들어오면서 지금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폭이 더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도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불을 지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잘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경기 민감 섹터들 특히 이제 한 3년 동안 빠져서 내려왔었던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원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주들의 순환 조정이 다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동안 올려졌던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기술적 조정이기도 하지만 일단 지수 자체가 지금 1975포인트이기 때문에 1960포인트 정도를 60일선으로 본다라면은 지금의 지수 관련 종목들이 대체로 그 수준에 내려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60일선과 20일선에 한 끼어있는 그런 상태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일단 지수 관련주라면은 확실하게 좀 60일선 부분까지 조정을 받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관련되어 있는 민감주들 특히 뭐 건설, 철강, 정유, 화학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정이 완벽하게 한 바퀴가 다 돌면서 마무리가 돼야 또다시 상승 종목을 시장에서 좀 찾으려는 노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철강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철강이 사실 코스피 지수와 함께 비슷한 타이밍에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순환매 장세에서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사도 되나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죠. 뭐 최근에 뭐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오면서 OCI도 올라왔었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원자재 가격에 기인을 합니다. 다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완벽하게 바닥에 나거나 아니면 더 오를 여지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반대로 또 원자재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의 행방이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세를 많이 보여왔었는데 아직도 중국 쪽에서의 구조조정은 조금 더 남아있다. 사실 구조조정을 해서 중국 같은 경우 뭐 기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철강 회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가격 지배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사실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은 일단 포스코가 구조조정 이후에 일정 부분 좀 지수 상승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수와 같은 방향성이라고 좀 봐주신다라면은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관련 섹터들도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선 부분 지수로 따진다면 한 1960선 부분 이 정도가 되면 좀 가격 메리트가 다들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기술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대응한 이후에 지수가 또다시 추가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때는 좀 빠른 매도로 해서 시장에 변화에 좀 더 빠르게 좀 대처해 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다만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도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센 종목이라서 기관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방어적으로 매도를 계속 이어간다는 부분 오늘도 지금 거래소 시장의 매도 주체는 기관입니다. 지금 1,900억대 매도가 거의 다 증권통해서 나오고 있는 매도들이라서 일단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은 외국인이 시장의 고삐를 완전히 빼지 않아 최근에 뭐 물론 매도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손을 빼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적어도 기술적 대응은 1960선을 전후해서는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종목별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종목들도 61선 부근에 거의 위치한 종목들은 그동안 시장 리딩해왔던 주도주라면은 한번 다 똑같이 한번 대응해볼 수 있는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철강주에 대해서도 뭐 우려 반 혹은 반대로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전략 여쭤봤고요. 시장 자체가 역시 뭐 앞서서도 언급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순환매 혹은 또 연속성이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연휴를 앞두고 그리고 혹은 연휴 이후에 과연 우리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포괄적인 부분에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미국 주식 격언에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너무 많이 빠져서 팔고 떠날 수도 없는 지경이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다시 사야 될 시점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주들도 지금 사실 뭐 워낙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서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뜬금없는 급등들도 있었고 선두종 받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를 겪은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번 연휴 뒤에는 일정 부분 시장의 변동성이 좀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하게 부각되는 섹터가 좀 화장품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화장품 주식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었고 따이공 단속 이후에도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 홍콩 쪽으로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과 화장품 주식들의 실적에서 보셨다시피 일단은 따이공 단속에서는 좀 어느 정도 벗어나고 홍콩 쪽의 매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게 다시 우회해서 중국으로 들어갔다고도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화장품 주식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시장을 리딩해주고 있지만 또 반대로 지수 관련주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수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주들을 좀 계속적으로 활용하시는 오늘도 뭐 게임주들 상당히 강하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좀 지수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상승할 수 있는 내수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장품, 게임주도 그렇고 뭐 최근에 카지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통신 관련주라든지 유틸리티 관련주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구간에서 최대한 그 종목들로 좀 수익을 내시는 전략을 쓰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휴 이후에 지수가 좀 저점을 잡으면 다시 한번 지수 관련주에 좀 도전해 보는 것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순환매를 좀 잘 따르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전체적인 전략까지 저희가 세워봤고요. 부장님, 이제 마지막 시간이어서요. 좀 마지막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지금까지 이슈현 현장 뭐 시장이 좋을 때는 안 부르고 시장 나쁠 때만 저희 어려울 때만 좀 불러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연타증권 설동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현장 플러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